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은 OLED 디스플레이 시각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OLED 공정 변화로 해서 시각 사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 OLED 아이패드에 하이브리드 OLED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시각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생기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20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의 OLED 적용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6년도에는 아이패드 일반 모델, 2026년도부터 7년도까지는 아이패드와 아이폰 폴더블, 맥북 등 애플 전체 제품 라인업으로 OLED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OLED 패널에 하이브리드 OLED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바텍의 시가 수업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달부터 2023년도 10월달까지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이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7개월 동안 중간중간에 스마트폰 판매량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23년 9월달까지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평균치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3년도 10월달 이후로부터는 27개월 만에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2023년도 10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비가 이끌어났고, 게다가 인도에 대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인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250달러 정도로 중저가 제품이 주로 팔리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전체 스마트폰 중 가운데 6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은 약 17% 정도로 최근 중산층에 대한 소득 증가와 젊은 층의 최신 기술 선호도로 인해 가지고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넘어가고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14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23년도에 50% 초반에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애플 전체 출하량의 90%가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은 특히 여전히 애플의 최대 제조업이자 최대 해외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 내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서 하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들과에 대한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중국 정부에 대한 기조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 내에서 아이폰뿐만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도 조금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2월달 아이폰 중국 출하량은 33%나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중국 내 스마트폰의 애국 소비 열풍을 인해 가지고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과거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 해외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패널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LG 디스플레이처럼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가 애플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 대상으로 한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패널 출하를 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수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브 OLED 시장에 대응해왔고, 최근 이 플렉시브 OLED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비오이와 비전 옥스나 천마나 COT 등 기업들이 샤오미나 하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스마트폰 플렉시브 OLED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패널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은 모바일 OLED에서 애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비보나 오노나 오포나 하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내에서 자국 내 핸드폰에 대한
이제 애국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전년도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출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최대 시장에도 불구하고 애국 소비로 인해서 애플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에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이후에는 애플이 1,000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추가 생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추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OLED를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에도 탑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쪽으로 생산을 바꾸게 되면서 인도 쪽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에 맞는 후공정 시각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OLED에 대한 제품을 출시하고 그로 인해서 LED 디스플레이가 이 패널에 대한 이제 수요를 받게 된다면은 이거를 토대로 아바텍이 시각 사업을 승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는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애플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텍에 대한 주가 흐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텍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박스권을 조금 움직이다가 결국에 하단 부분이 이탈하게 되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시 반등이 오나 했지만은 결국 이 라인들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완전 역배열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아바텍이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바텍이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들에서 조금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맞고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가 있는 점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상승 추세를 기다리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주가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태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